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남서풍이 불어 황사를 밀어내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축구장 550개 면적을 태운 강릉 산불은 강풍에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이 과정에서 나온 스파크가 화재의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숨어있는 불씨로 추가 산불 위험마저 제기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 상승에 그쳐 지난 2021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3월 회의록에는 미국 경제가 하반기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가 대치하는 법안이 상정될지 주목됩니다. 양당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어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전학 등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기록이 졸업 후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대입 정시에도 학교폭력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돼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어서 강릉 산불 소식입니다. 이번 산불은 강릉의 자랑인 소나무 숲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에 소나무에 있는 솔방울들이 날아가 불씨를 퍼뜨리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릉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불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산에서 시작된 불이 4km 정도 떨어진 해변 근처까지 확산하는 데에는 2-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 불어오는 양간 지풍에 산불 대응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기에 강릉의 자랑인 소나무 숲은 이번 산불에서도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불에 잘 타는 소나무의 송진이 연료 역할을 했고 소나무에 달려있던 솔방울들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산불을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불에 약한 건물 자재도 화재를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불에 탄 건물 대부분이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썼고 펜션과 전원주택 대부분도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반면 콘크리트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콘크리트니까 빨리 지나가는 화마일 경우에는 붙을 시간이 없는 거죠. 경찰과 국과수는 2차 현장 감식을 벌이고 산불 원인 규명에 속도를 냈습니다. 산림당국은 강풍에 부러진 소나무가 고압 전선을 건드렸고 여기서 발생한 스파크가 바짝 마른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점이 전선이 끊어진 곳과 일치하고 비슷한 시간에 일대가 정전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선포됐는데 이 후속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피해 조사를 최단 기간 내에 끝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불 피해 현장은 마치 폭격을 당한 것처럼 처참했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이어서 정주영 기자입니다. 산불이 덮친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 새까맣게 탄 모습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합니다. 뜨거운 열기에 오토바이는 폭삭 내려앉았고 이곳이 펜션이었음을 알리는 간판도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맨몸으로 피신한 펜션 주인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한순간에 그냥 이러니까 불이 너무 크게 나서 그냥 도망치느라 바빴어가지고 소화기로 꼽으려고 해봤는데도 안 되고.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릇과 김치 같은 세간살이는 살아남았지만 정작 살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불길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당장 잘 곳이 없어 막막합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마을 전체가 보시다시피 다 전소된 상태니까 이걸 어떻게. 강릉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임시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이재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강릉시가 피해 복구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산불이 이재민 550여 명에게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가 올랐다고 발표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3월 회의록에는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0% 상승했습니다. 지난 2월 6.0%보다 오름폭을 줄여 9개월 연속 하락했고 2021년 5월 이후 가장 적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비해 5%나 하락한 휘발유 가격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이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는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침체기에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년으로 예상하며 은행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잠정적인 금리 인상 중단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연준이 연방정부와 긴급 대응에 나선 만큼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며 금리 인상 주장론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당시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위해 금리 동결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to keep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며 침체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U.S. economy is obviously performing exceptionally well with continued solid job creation. I'm not anticipating a downturn in the economy, although, of course, that remains a risk. 하지만 뉴욕 증시는 침체 우려에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가 0.11%, 나스닥 지수는 0.85%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준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다음 달 3일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탄소 배출 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성능의 70% 이상을 차량 운행 9년 뒤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최소 성능 기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신규 탄소 배출 규제 강화안을 공개하고 60일 동안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공약보다 훨씬 강화된 목표로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화두였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굴욕적인 자세로 의혹을 감추려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왜 진상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정치 공세만 펼치냐고 반박했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두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대화 당사자로 지목된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출석을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러 오라고 또 했는데도 결국은 상임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에 반차를 썼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문제를 확대 재생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관계자의 출석을 오늘 당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 야당은 대통령실이 진상규명 대신 논란 잠재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악의를 갖고도 감청을 했다는 정황이 없다. 그러면 선의를 갖고 도청을 했다라는
정황은 있는 건가요? 정말 비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당은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친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여기서도 한미 간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동맹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확인에 입각한 그런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문건이 왜곡이 됐냐 왜곡이 되지 않았냐가 아니라 불법 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회의 진행을 놓고도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강조하며 추가 질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최근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에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그 방법을 놓고 고민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는 포탄 판매가 아닌 포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미국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155mm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하는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모성 무기인 포탄을 구매가 아닌 대여를 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포탄을 제공하고 우리가 대여하는 건 비축탄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포탄 반납 절차가 복잡한데도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한 건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한다는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에 대여를 한 거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대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 행정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포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고 올해 2월에도 10만 발 이상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외교 청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제 발표한 외교 청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등 독도에 대한 왜곡이 담겼습니다.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이라는 과거사 반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가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는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계속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당당한 외교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외교 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6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항의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사퇴한 지 한 달 반 만에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이 있었다면 기록 보존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시 등 모든 전형의 학교폭력 기록이 반영됩니다. 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또 수능 성적을 주로 반영하는 정시 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으로 출석 정지와 전학 등 중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부 기록을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심의를 통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징계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삭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이런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 정시에도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2025학년도 현재 고2 학생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반드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을 위해서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즉시 분리 기간도 7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연일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오늘도 황사가 잔류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이틀째 공기질이 말썽입니다. 지금도 고농도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지 농도는 어제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부와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사가 잔류하면서 온종일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황사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건조한 대기도 비상입니다. 대기의 메마름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서울 전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동해안과 대구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동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반짝 꽃샘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5.2도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여는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가 대치하는 법안이 오늘 상정될지 주목됩니다. 어제 여야당이 이 법안들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늘까지 협상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 어머니와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아버지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들 부부는 재택을 하겠다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훈육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는 오늘 위례중앙광장에서 위례트램 도시철도 건설공사 착공식을 엽니다. 위례트램은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북정역을 연결해 12개의 정거장을 만들어 2025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지난 2021년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과 당시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이었던 박모 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강 전 회장이 돈 봉투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강 전 회장이 전당대회 관련 자금으로 모두 9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윤 의원에게 두 번에 걸쳐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0개씩 총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윤 의원과 이 의원, 강 전 협회장과 이 전 부총장 모두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송 의원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돈봉투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수사와 무차별적인 정치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대검 등에서 검사를 충원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압수수색이 있던 어제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32차례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9억 8천여만 원을 몰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례적으로 센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인맥을 과시하면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일부 알선을 실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화 내용과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반성 없는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충분히 또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 잘하겠습니다. 이 전 부총장으로 시작된 수사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노웅래 의원에 이어 윤관석 의원으로 번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와 중진 의원 연석회의가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잇따라 터진 당 지도부의 설화 등으로 지지율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의 4선과 5선 중진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 대한 위기감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최근 당 최고위원 등의 언행을 지목하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만일에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을 향해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당론으로 이 문제는 결정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 목사 선화교회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인재 영입과 공천룰 확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중진들의 쓴소리를 들은 김기현 대표, 전국 시도당 위원장을 불러 모아 재차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당 바깥의 다른 국민들에게나 외부 인사들에게 눈살찌 뿌리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가처분 소송전에서 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를 새 윤리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각종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여야가 수백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각각 1,000억 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타 대상 기준이 조정되는 건 1999년 제도가 생긴 뒤 24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50살 유상원과 48살 황은희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 등 피의자 3명을 오늘 오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보도에 백길종 기자입니다.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납치 살해의 배우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50대 남편 유상원과 40대 아내 황은희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이들 부부가 주범 이경우와 공모했다고 보고 지난 8일 유상원을, 10일 황은희를 차례로 구속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신상공개위는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과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존재한다며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범행 직후 유상원이 이경우와 만난 점, 황은희가 지난해 9월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등 7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등의 경찰 조사 내용이 인정된 겁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오늘 오전 8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납치 살해에 이용된 마취제와 주사기를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아내 역시 함께 검찰로 송치됩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는 황대한이 마취제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했지만
황대한은 이미 이경우가 마취제를 구해놨다며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간호사인 이경우 아내 수사를 통해 마취제 반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친구들을 만나 살해와 시신 유기 사실을 털어놓은 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 도심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 그제 밤 이곳에서 낙엽에 덮인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밤에도 사람 많아요. 산에는 안 오죠. 여기 저수지만 선택하죠. 여성을 살해한 건 연인 사이인 20대 남성으로 화성 지역에서 범행하고서 이곳 수원으로 넘어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후 친구들을 만난 남성은 그제 새벽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해당 장소에 내다 버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말다툼 중에 흥분해서 목졸랐다. 친구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제 밤 8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과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한 경찰은 남성이 깨어나는 대로 범행 장소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 유아인 측이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유아인 씨가 지난해 서울 이태원의 클럽 일대를 옮겨 다니며 마약으로 의심되는 담배 형태를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유 씨의 소속사는 제보자의 주장을 확인되지 않은 의심의 근거로 삼았다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졸피뎀 과다 복용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오랜 수면 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6개월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황이고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전했는데요. 소속사는 가짜뉴스와 무분별한 카더라식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가 수감 중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발니의 재단은 러시아의 교도소 내 음식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웰 씨는 나발니가 최근 2주 동안 독방 수감 중 체중이 8kg이나 줄었다며 변호인의 말을 빌어 보도했습니다. 또 교도소 당국이 약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며 러시아 당국이 그의 건강을 천천히 나빠지도록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확한 문제 파악을 위해 독성 및 방사선 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나발니에 대한 가혹한 조처가 폭로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의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낡고 오래된 인형을 고쳐주는 인형병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고 문진표를 작성하는 등 인형을 실제 환자처럼 대하며 고객의 동심을 지켜줍니다. 특히 인형에 원래 들어있던 솜을 분홍색 거즈에 싸 하트 모양으로 심장을 만들어 넣어주는 마음 하트 서비스가 특징인데요. 이 인형병원의 원장 나츠미 씨는 인형을 수선할 때 눈물을 글썽이는 손님이 많아 개업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진료를 위해 1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도 인형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매달 100개의 인형을 퇴원시킨다는 이곳, 벌써 올해 예약은 마감이라네요. 인형은 물론 추억까지 수선해주는 고마운 병원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과거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던 엠폭스 확진자가 어제 2명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6번째 확진자까지 모두 우리나라 안에서 감염된 지역 전파 사례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엠폭스, 이른바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7, 8번째 확진자가 어제 확인됐습니다. 엠폭스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사람 간에는 호흡기 비말, 체액과 같은 감염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신규 확진자들은 잠복기인 3주 이내에 국내 밀접 접촉이 있었는데 두 환자 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된 확진자는 지난주 6번째 확진자에 이어 3번째입니다.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서 모두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어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상세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역학조사 결과 6번째 확진자는 전남에 거주해 최근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수는 36명으로 파악됐는데 의심 증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환자가 3주 내 국내에서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밀접 접촉이 있었다며 감염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엠폭스는 중증도가 1% 미만으로 낮고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대부분 2주에서 4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돼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일명 불의 고리에 속하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큰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화산재가 무려 500km를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 현장으로 갑니다. 마을을 가득 뒤덮은 잿빛 눈송이. 자세히 보니 눈이 아닙니다. 사람 허리 높이만큼이나 소복이 쌓인 화산재인데요. 눈사람 하나 만드는 건 거뜬할 정도입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의 시벨루치 화산이 분화를 시작하면서 그 화산재가 마을을 덮친 겁니다. 최고 20km 높이까지 치솟아 무려 50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가 닿았다고 하는데요. 화산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이곳 마을에도 10cm가 넘게 쌓였습니다. 최근 60년간 가장 강력한 화산재의 피해라고 하죠. 부디 추가 분출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할지언정 그 누구보다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춤사위를 뽐내는데요. 영국입니다. 앉은 채로 열정적인 춤사위를 뽐내는 사람들. 한바탕 연습해 그야말로 몰입 중인 이들은 휠체어 댄스 전문 무용수들입니다. 전에 없던 방식의 춤사위를 통해서 무용수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중이라고 이들은 말하는데요. 휠체어를 탄 관객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마땅한 극장을 찾는 일 역시 난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장애인 공연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들은 기꺼이 힘든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첫 영국 전역 투어를 앞두고 있다는데요. 그 어떤 공연보다 멋진 공연이 되길 응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점에서 예술과 의술은 한 끗 차이라고들 이야기하죠. 멋들어진 솜씨로 외상과 트라우마 치료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료 문신봉사 현장입니다. 정성 들여 한 땀 한 땀 가슴팍에 새겨 넣은 건 만화 속 한 장면입니다. 어떤 어머니의 허벅지에는 사랑하는 딸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렇게 외상이나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문신을 제공하는 행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수술 자국을 가려주거나 아픈 기억을 잊을 수 있는 작품을 그려주는 겁니다. 타투이스트들은 사람들의 힘든 과거를 덮어주고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주기 위해 재능 기부를 자처하고 나섰다는데요. 예술과 의술은 모두 치유의 힘을 가졌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올랐습니다. 3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8% 상승했는데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농수산물과 기계 장비 가격이 비싸져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수출 물가도 환율 상승과 화학제품 등 공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2% 상승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고객 돈 횡령 등 은행들의 윤리강령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300여 건에 육박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84건으로 최다였고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순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출금 횡령과 금품 수수 등 위반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올해 신용등급이 올라간 기업이 내려간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 조정 결과를 보면 상향 조정된 기업이 11곳, 하향 조정된 기업이 6곳이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 기업들의 신용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인데 업계 전망이 좋아졌다기보단 기업들의 개별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실거래가 신고까지 해놓고 몇 달 뒤에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지난해 서울 서초와 강남을 중심으로 여러 건 있었습니다. 작전 세력이 실거래가 띄우게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5월 전용 134제곱미터가 49억 4천만 원으로 종전 최고가보다 6억 원이나 높은 신고가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는 5개월 만에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같은 단지 전용 84제곱미터가 31억 5천만 원에 팔렸다가 한 달 만에 돌연 또 취소됐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 해지된 10건 중 4건 이상이 최고가 거래였는데 거래 후 6개월이 지나서 취소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29조에 실거래가 됐으면 우리 28억에 내놔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관계예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회 연결망 분석 등 각종 기법을 동원해 집값 작전 세력의 실체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조작 행위는 반시장적이고 시장 파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또 거짓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했던 처벌 조항도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중소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주 최대 적정 근로시간을 60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고 28.8%는 한도 없이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법 위반을 감수해가며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개편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달 궤도에 안착한 다누리호가 달 뒷모습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달 뒷모습은 국내 최초이자 달 궤도를 1000번째 돌 때 찍은 의미 있는 사진들도 포함됐습니다. 정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우리나라 최초로 다누리호가 촬영한 달의 뒷면 사진입니다. 서남쪽 끝 치올콥스키 크레이터라고 불리는 곳으로 운석이 달 표면에 충돌해 생긴 대형 충돌구입니다. 분화구 가운데 봉우리가 있는 독특한 모습인데 높이가 무려 3,000m가 넘습니다. 이틀 뒤인 24일엔 달 궤도를 1000번째로 공존하며 다른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슈레딩거 계곡과 실라르드 M 크레이터 지역으로 운석 충돌로 인해 생긴 움푹 패인 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됐는데 달 지표 성분과 크레이터 형성 과정 등을 이해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광시야 평광 카메라로 촬영된 비음한 크레이터 영상에선 빛의 파장과 평광 필터 종류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돼 달 표면 입자와 조성 분포 연구도 가능해졌습니다. 달에서 저희가 원했던 임무 궤도에서 충분히 각각의 탑재체들이 성능이 충분히 잘 나오게 운영이 되고 있다. 과기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측 자료와 다누리호의 실시간 위치를 제공하고 내년엔 세계 최초로 달 전면 평광 지도 등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이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직지 심체요절 실물이 반세기 만에 대중 앞에 공개됐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가 50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자가 선명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책이 펼쳐진 채로 유리관 안에서 대중을 맞이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50년 만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수장고에서 나와 언론 초청 행사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직지 학원의 실물은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어제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회에서 공개됩니다. 지난 1377년 고려 우왕 때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는 세계 인쇄사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무려 78년 앞섰습니다. 목판은 한 종류의 책밖에 찍을 수가 없는데 활자로 찍으면 그 활자를 가지고 다양한 책을 빨리 찍을 수가 있던 장점이 있습니다. 인류의 그 문자 그리고 그 지식의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직지는 구한말 프랑스 외교관인 콜랭이 발견했고 골동품 수집가 앙리가 경매를 통해 구매한 뒤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직지의 경우 불법 반출된 약탈 문화재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구매 경위가 있어 국제법상 압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프랑스 국립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연구에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전시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로랑스 앙젤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이 현재로서는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답해 국내에서 실물을 보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이 러시아군에 참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SNS 등에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범죄 수사를 시작한 반면 러시아는 사실 여부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고정수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근 SNS에 퍼진 1분 40초가량의 영상과 관련해서입니다. Є те, що нікому у світі неможливо ігнорувати. Як легко ці звірі вбивають. Це відео страти українського полоненого. 해당 영상에는 우크라이나군 포로가 러시아군에 의해 참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시점과 장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와그너 그룹의 소행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국은 즉각 자국법에 따라 전쟁 범죄 의혹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끔찍한 일이라면서도 진위 확인이 먼저란 입장입니다. Прежде всего, в мире фейков, в котором мы живем, нужно проверить достоверность этой съемки. 유럽연합은 영상의 진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진짜라면 전쟁 범죄에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고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틀째 공기질이 말썽입니다. 지금도 고농도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먼지 농도는 어제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부와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사가 잔류하면서 온종일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황사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건조한 대기도 비상입니다. 대기의 메마름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서울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대구와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동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반짝 꽃샘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5.8도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7도, 안동은 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낮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아침엔 매일경제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